진짜 실화를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아픈 사람들과 나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지만 병원 안엔 정말 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간호 쪽에 종사한 익명의 친구가 제보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본래 외래 파트 쪽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 지원했으나 학원 측의 암묵적 강요로 병동으로 지원을 가게 되었고, 바쁘디 바쁜 병동은 첫날부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지는 차가운 데다 완벽주의의 성향이었고, 선배들은 온갖 일을 떠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 1관의 X층은 일반 환자들, 그리고 Y층은 일반 환자, 수술 환자들 포함 및 중환자들이 많았었어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체크를 하고, 수액을 갈고, 주사를 놓고, 병동이 있는 1관과 검사실들이 있는 2관까지 왔다 갔다 하며, 신환이나 퇴원 환자들이 많은 날이면 밥도 5분 만에 먹고 내려와야 했고, 상태가 악화될 때면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차지들에게 노티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어요. 이 와중에 궁금한 것이 많은 다른 타환자들의 보호자들은 팔을 붙잡고 질문 세례가 이어지고, X층의 일반 환자들은 이상한 희롱들과 요구사항으로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연고저로 들어온 장기 입원 중이었던 중년의 여성분이 그 친구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스테이션이 앞이다 보니 바로 달려가 왜 그러시냐 묻자 손가락을 애써 움직이며 빼줘, 빼줘 하는데, 의식은 있지만 호흡기를 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환자분을 보던 친구는 눈을 마주한 채 정중히 안 되신다 얘기를 했지만, 이어지는 빼달라는 요청에 난감해할 찰나 뭐 하는 거야? 안 돼요. 언제 왔는지 뒤에서 들리는 단호한 차지의 목소리와 함께 급히 환자들의 바이탈 체크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될 때도 한 번도 저런 요구를 한 적이 없던 환자라 당황스러웠지만,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내 들리는 안 된다 말하는 차지의 목소리. 땡땡땡님 안 된다고요. 선생님 좀 와봐. 몇몇 선생님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무언가 다시 그 환자를 봐야 할 듯한 느낌이 이상했지만, 라운딩과 다시 이어지는 신한 물결이 정신이 없고 하루가 지나갔고, 그 다음날 또 빼달라는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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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시 들리는 그 환자분의 음성, 그리고 혹여나 움직일까 억제되어 있는 상체. 오늘은 어쩐지 그 환자분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상급자들도 자리에 없었고 이어지는 빼줘 소리에 괴로웠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라운딩을 하고 퇴근을 하기 전까지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빼달라는 말만 이어졌고, 약간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심장을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치듯 퇴근을 하고 그날 하루 너무 피곤하여 일찍 잠이 들었는데, 눈앞이 흐릿하여 눈을 비볐는데 희뿌연 눈앞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웠다고 인사하더니 천천히 뒤돌아 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가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하며 쫓아가려는 찰나 마치 누군가 흔들어 깨운 듯 팟하고 몸이 일어나졌고, 이상한 느낌은 아침에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비어져 있는 병실. 갔어 새벽에. 덤덤하게 말하는 차지의 목소리에 잠시 어질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다리를 절었던 그 환자. 연고도 없이 입원하여 병실에 덩그러니 있다가도 자신을 보고 고맙다고 자주 말하던 그 모습. 아마도 그날 하루는 멍하니 일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한지도 모르게. 몸은 일을 하지만 의식은 멍한.
검사물을 전달하고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마주친 린넨실 여사님이 힘드냐며 음료수를 쥐어줬지만 마시질 않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그건 고통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달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수많은 기계를 떼고 자신을 가게 놔달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면서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날 놔달라고. 이후 그 친구는 다른 직무를 맡게 되고 그렇게 그 병원을 떠났지만 생과사 그 사이에서 본 여자분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빌고 아프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기는 해. 아프셨던 분을 1대1로 다 관리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전담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연고도 없는, 가족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자분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가게 놔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리고 그분이 또 인사까지 하러 꿈에 찾아온 거잖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래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 얼마나 아프고 그냥 이 끈을 놓고 싶었으면 그냥 빼달라고, 그 호흡기를. 좀 먹먹하네요. 예. 혹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시즈오카현 어느 온천 마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큰 제사가 있다길래 온천 여행도 할 겸 따라가기로 했어요. 근처에 어느 온천 마을이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 숙소도 겨우 잡았고 저녁과 아침 식사를 합해서 1박에 26,000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간 거라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안내받은 방은 뜻밖에도 크고 훌륭한 곳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다다미 12장 넓이에 따로 문으로 구별된 다다미 8장 넓이 침실도 있었습니다. 방에 딸려있는 목욕탕도 노송나무 욕조로 된 제대로 된 건물이었었죠. 야, 엄청 싸게 잡았다. 방도 고풍스럽고 위험 있어서 멋있는데?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당장 대욕장으로 달려가 한가할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어 저녁 식사가 나왔고 방으로 대령된 식사는 무척이나 호화스러웠습니다. 신선한 생선회에 소고기, 철판구이, 곁들여서 술도 몇 병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완전 좋은 방을 잡았어. 대성공인데? 둘이서 신나서 연애를 벌였습니다. 그 후 방문 안쪽 침실로 들어가 늘어선 이불에 누워 있었고 불을 끈 채 TV를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자친구도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졌고 나도 TV를 보다 어느샌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문득 눈을 떴는데 아마 한밤중이라 문 창호지를 통해 어스름한 달빛만 비춰질 뿐 주변은 거의 어둠 속이었어요. 거짓 예약을 했던 것도 아닌데 TV가 왜 꺼져 있었지? 여자친구가 끄고 잤나? 지금 몇 시지? 라면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러 머리맡을 더듬였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일까? 훅, 훅 하고 거친 숨결 같은 게 들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코라도 고는 걸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었고 시간을 확인하자 2시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잘 때구나 생각하며 휴대폰에 비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어나 있었고 휴대폰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 눈을 부릅뜬 채 이를 보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거친 숨결은 이 사이로 샌 그녀의 숨소리였고 나는 여자친구가 왜 이러나 싶어 패닉에 빠졌어요. 겨우 야, 괜찮아? 왜 그래? 하고 말을 걸려 하는데 여자친구가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나를 바라보는 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목만 천천히 그쪽으로 돌려보니
어느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이 더 안쪽에 있기에 문 너머는 더욱더 어두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천장에서 유카타 띠 같은 게 고리 형태를 하고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머릿속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따라가지 못해 완전히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여전히 눈을 번뜩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입만 움직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저걸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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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써. 나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억은 없습니다. 잠시 뒤에 희미하게 들리는 아침 방송 진행자 목소리에 눈을 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몹시 두려웠고 너무나 현실적이라 꿈 같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천장에는 띠도 없었습니다. TV도 그대로 켜져 있고 역시 꿈이겠지. 여자친구는 아직 자고 있었고 하지만 얼굴 표정이 잔뜩 구겨진 채로 나는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파대짝 일어난 여자친구는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듯한 시선으로 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묻자 조심스레 여자친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꿨어. 밤중에 문득 눈을 떴더니 내가 없더랍니다.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켜봤더니 어두운 방 안 내가 천장에서 들이온 띠에 목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을 맬 준비를 하듯. 여자친구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내가 쓱 돌아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봐봐. 준비 다 됐어. 이걸 쓰면 돼. 같이 할래? 와봐 너도. 그 말을 듣고 나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 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작용해서 그게 진짜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너무 두려웠으니까. 여자친구를 애써 달래고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방에 나섰습니다. 둘 다 이상한 꿈 때문에 입맛이 없어 깨작대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나는 도중에 카운터에 들러 물어봤고, 실례지만 저희가 묵는 방에 누가 혹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어제 좀 이상한 꿈을 꿔서요. 종업원은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체크아웃 때 확인해보니 숙박료가 6,000엔이 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면서 눈이 커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 목에 빨간색 줄이 있다고. 그리고 여자친구 팔목엔 빨간색 줄이 있고 이건 진짜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원래 이런 멍 같은 거는 1주, 2주 정도 지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 빨간색 줄이 두 달, 세 달이 넘도록 지워지지가 않았고 서로 같은 꿈을 꾸고 몇 달 동안 힘들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 거는 꿈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시간대에 진짜로 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CTV로. 여자친구가 잘 때, 남자친구가 잠들었을 때 서로 움직여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끈을 가지고 와서 목을 매달려고 하는 장면. 마치 빙의가 된 것처럼. 저희는 홀렸던 건가요? 여러분도 시즈오카현 온천마을을 찾을 때 멋진 방으로 안내받으면 억지로 자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홀린 거야? 두 명 다? 이 말인즉슨 그거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뜻밖의 좋은 곳으로 방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거긴 사건이 있었던 방이야. 거기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지우고 손님들을 받은 거지. 그 영향으로 이 커플들은 자면서 꿈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억지로 자살을 당하게끔 서로 목숨을 끊게끔. 와, 이거는 악귀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6천엔을 갑자기 깎아줬다는 거. 누가 죽은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도 답은 없고 아무 말 없이 금액을 깎아주는 거. 근데 이런 사건을 CCTV로 다 보고 있었을 거고 건물 사장은 이게 더 소름인데? 방 안에 CCTV가 왜 있어? 관찰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오씨, 뭐야 이게?